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7월 14일 금요일 오후 8시 반 정도인데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수 흐름 체크하고 국내 증시는 주봉이 마무리됐죠. 그래서 국내 증시 주봉 보고 그리고 이번 주 단기간 신종목들 흐름 어땠는지 주간 등락은 또 어떠했는지 결과 살펴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신전자 그리고 다산솔루에타 차트 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보면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어제 일단 미국 증시가 PPI도 좋게 나오면서 괜찮은 흐름이 나왔죠. 다우는 0.1%대, 나스닥은 갭상승 1.5%대 상승이 나왔고 S&P 500도 0.8% 거의 1% 가까운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보시면 S&P 500도 단기적으로 넘어가 주지 못했던 고점대 라인을 돌파를 해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 단기 고점대 라인을 갭으로 돌파하고 지지가 나오면서 또 갭으로 올라간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엄청나죠. 하락하고 바닥을 다져주면서 지금 돌려서 올라가 주고 있는데 하락했던 각도보다 올라가는 각도가 조금 더 가빠른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지지 저항으로 작용했었던 구간 이 정도 구간대를 돌파를 했으면서 지금 그러면 그 다음 저항 구간이 어디냐? 지금 여기로 보이죠? 이 정도 구간 14,500. 그 다음 언덕이 여기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도전을 하러 가는지 상승을 해준다면 여기까지 도전을 하러 가는지 이걸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반대로 어디서 저항 맞고 내려오는지도 봐야겠죠. 내려온다면 반대로 여기서 상승, 조정, 상승 이후에 조정, 상승하면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해주면 저희한테는 더없이 좋은 그런 흐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구간을 돌파하니까 다음 지지 저항 라인 이 정도 가격대까지 올라가 주는지 지금 일단 그리고 또 차트를 크게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상승했을 때 쌍봉으로 저항 맞았던 구간 이 구간에 근접해 있는 모습이죠. 그럼 14,200 한 50포인트 정도 되는 모습인데 이 구간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갭상승으로 엄청나게 추세가 지금 좋은 추세로 올라가지고 있죠.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게 단기적으로 이런 추세 안에 있었다. 근데 이런 추세를 이날 갭으로 돌파하면서 이거 좀 상승 시그널로 보인다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상승 그 이후에 1, 2, 3, 4, 5 5거래를 하락하면서 다시 하락 추세 안으로 들어왔었죠. 그러면서 여기서 장기동 평균선 라인에서 지지가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구간에서 그러면 구름대를 깨고 내려가는지 이거를 꼭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이 구름대를 지켜주면서 장기 입장에서 지지가 나오고 구름대 위로 올라왔죠. 그러면서 오늘 또 갭으로 돌파를 해준 모습인데 그러면 일단 단기적으로 이 전고점대 라인 도전하러 가는지 이걸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크게 보더라도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2628포인트 한 요 정도 되는 모습인데 또 앞전 지지 저항 라인에 걸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해 주면서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으로 가는 그림이 나오는지 이걸 봐야 될 것 같고 고점 추세를 연결해 보면 이런 추세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저점 추세를 연결하면 이런 추세가 만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우상향 박스에 있기 때문에 이 박스를 어디까지 지켜주면서 올라가 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이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주봉으로 보면 코스피 굉장히 괜찮은 흐름이 나왔죠. 앞전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에는 이 구간을 돌파해주는 그림이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반대로 조정이 나온다면 이 지금 2주 연속 지켜줬던 이 구간 2510선 정도 이 정도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겠죠. 그리고 반대로 반대가 아니라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아쉬운 모습이긴 한데 캔들 자체가 음봉이긴 하지만 상승 마무리를 해줬죠. 장중에 이렇게 0.3%대까지 밀렸다가 장 초반에 이중 바닥의 느낌으로 올려주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다행인 건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올라왔다는 게 좀 괜찮아 보이고 일봉으로 돌아와서 보면 제가 단기 고점 추세가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이 추세를 돌파하고 아랫꼬리로 방어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그러면 다시 이 추세 안으로 안 들어오는 게 좋겠죠. 하락, 반등, 저항, 하락, 반등, 저항, 하락, 반등해서 뚫 돌파해줬으니 여기서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단기적으로는 일단
지금 윗꼬리로 저항 나오고 있는 구간이 앞전 고점이랑 겹치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일단 돌파해주는 모습이 추가적으로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주봉으로 보더라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은 그림 나왔죠. 아래 꼬리로 지금 3주 정도 지켜주고 있는 구간이 있는데, 보시면 요 정도 850선, 850선은 약간 지켜주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저항으로 작용했었고, 이때도 지지 라인이었었고, 지지 라인이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럼 코스닥은 이러한 하락 추세가 있어 보이죠. 이렇게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고, 만약에 이 박스권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인다면 이런 추세가 좀 만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고점, 고점, 저점, 저점. 그래서 혹시나 저항이 나온다면 이렇게도 내려올 수 있는 걸 항상 염두를 해야 하고, 반대로 우리는 돌파해주면 돌파하고 눌림이거나 아니면 돌파하는 모습 보고 들어가면 괜찮겠죠. 만약에 이 앞전 고점대를 돌파해준다. 그러면 요 정도까지는 940포인트 지지, 지지, 저항 이 정도 구간까지도 올라갈 여력은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조정 다시 이만큼 상승을 해주면 진짜 뭐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긴 하지만, 상승한 만큼 추가적으로 만약에 상승을 해준다. 그럼 진짜 정고점 구간대까지 간다는 말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이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위에서 박스권을 그려줄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이렇게 급등, 급락, 급등하기보다는 약간 여기 위 구간에서 쉬어가는 그림만 나와도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박스권의 그림으로. 그러면 이제 아마 개별 종목들 다 튀면서 아마 코스닥 시장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움직일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큰 추세로는 이 정도 구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일단 내 다음 주에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좀 하나씩 좀 살펴보면, 먼저 DTNC부터 볼게요. DTNC 같은 경우에 제가 가져왔었던 구간이 저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 이 가격이었는데, 월요일 하락, 화요일날 그리고 이렇게 9%대 반등 나오고, 수, 목, 금, 목요일도 살짝 반등을 해줬지만, 종가 기준으로 결국에 제가 224일선 손절 라인 잡고 매매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7월 7일 기준으로 볼게요.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내려왔을 때 받거나, 아니면 바로 여기서 손절 라인 잡고 이 정도 구간 손절 라인 잡고 올라갈 가능성에 베팅을 하거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보면 이 224일선을 내려왔다가 반등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 아래에서 진입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챙기셨을 것 같은데, 이날 화요일날 이렇게 상승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 그 이후로 111선까지 내려온 모습이죠. 제가 만약에 224일선을 깨면 111선까지 일단 봐야 하고, 크게 봤을 때 저점 올려주는 추세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추세 하단까지도 열어놔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진입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1차, 2차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차트를 크게 보더라도 거래량 쏘아오면서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상승, 조정, 박스권 지켜주고 상승, 조정. 그러면 여기서 내려와서 버텨줄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위에서 버텨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저는 약간 이때 이렇게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럴 가능성이 100%가 아니라 이럴 가능성이 좀 더 높다. 대신 올라가는 시기는 언제가 될지 알 수 없겠죠. 뭐 지금 벌써 올해가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이 저점을 올려주는 추세로 바꿔놨습니다.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동안 계속 저점이 낮아지고 있었죠. 불과 2021년도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올랐다가 그 이후에 저점이 낮아지는 추세였는데, 다시 저점을 올리는 추세로 바꿔놨거든요. 그러면 이 저점 올리는 추세 하단까지 기다렸다가 진입을 하셔도 되고, 여기까지 안 올 수도 있으니까 분할로 접근하셔도 괜찮겠죠. 그러면 주봉상 이렇게 만약에 이 추세 하단을 찍는다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에 베팅을 해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물량을 지금 이렇게 받아놨기 때문에 언제 양봉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DTNC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림, 추세 111선이나 추세 하단 정도 보시고 기다렸다가 매매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거.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하락세기형 수렴 형태가 나오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면 이 수렴 형태가 곧 끝날 것으로 보이죠. 그럼 이 수렴하는 끝에서 아래로 빠지면 매매를 안 하면 되고, 돌려주는 모습이 나온다. 조금 이따 신진 SM을 보여드릴 건데 돌려주는 모습이 나온다. 손절 잡고 들어가기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만 좀 지켜보면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매매를 안 하신 분들이나 또는 매수하셨지만 매도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다면 흐름 지켜보시다가 다음 주에 추가로 진입을 하시거나 다음 주 상황 보시고 손절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아니면 모아간다 생각으로 추세 하단까지 기다렸다가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신진 SM. 신진 SM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찬가지로 저번 주 금요일날 이 가격대에서 가져왔는데 이 111선 아래에서 상한가 슈팅 나온 종목들은 111선까지 내려왔다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 흐름이 나오면서 이런 하락 쐐기형 수렴이었죠. 근데 이 수렴하던 추세를 돌려놨다고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어제 말씀드렸던 게 한 번 돌파해줬으니 한 번 더 찍고 올라가면 베스트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바닥 찍고 돌려놨으니 한 번 더 찍고 올라가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림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111선을 깨고 내려가는지 아니면 111선 위에서 제가 말한 대로 슈팅이 나오면서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매집봉의 흐름이 나오더라도 10% 이상은 슈팅이 한번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0, 차 눌러주고 다시 가는 그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기 괜찮죠? 빠진다? 장대 양봉 시가 봐야겠죠. 이 장대 양봉의 시가 라인.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열어놔야 한다는 거. 바로 간다면 여기서 이렇게 바로 올라갈 가능성. 내려온다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 베팅을 해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차트 크게 보면 바닥 구간을 지금 요 정도 가격대 지켜주고 있거든요. 2,500원대. 지금 가격에서 보면 10% 이상 밑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는 거 항상 염두하시고 매매하셔야 한다는 거. 장대 양봉의 시가까지 봐도 괜찮지만 장대 양봉의 시가 조금 더 아래 보면 바로 이 여러 번 지지 나왔던 저점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바로 가거나 내려와서 이 정도 구간이나 이 정도 구간까지 왔다가 올라가는 그림.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대신 크게 봤을 때 바닥권을 이탈한다. 잘라야겠죠. 굉장히 큰 하락 추세가 다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진 SM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이 앞전 고점 때 물려있는 개미들의 물량을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눌러주고 들어올리고 다시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진 SM 같은 경우에 111선 또는 시가 그리고 이전 저점대 라인까지 기다려 보셨다가 매매해 보셔도 여전히 괜찮아 보인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으로 삼원강제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이렇게 8%대 양봉이 나왔길래 제가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월요일날 4%대 슈팅이 나왔다가 조금 밀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내려오면서도 중간중간에 개미들 물량을 받으면서 내려오고 있는 것 같다 말씀을 드렸고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분석했던 가격대보다 밀리긴 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또 하나가 그룹대 라인을 지켜주고 있죠. 그리고 크게 봤을 때 저점 올려주는 추세 저점 올려주는 추세가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추세를 지금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죠. 깨지 않고. 그러면 이 추세 하단까지는 제가 괜찮게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고 단기적으로 이 정도 시가 이 양봉의 시가 단기적으로 지지와 저항이 많은 가격대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 저는 올라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온다면 이 정도 기다리셨다가 3,200한 40원 50원 기다리셨다가 매매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대신 여기가 깨지면 다음 지지 라인은 이 정도가 될 거고 여기 앞에 모여있는 여러 번 지지 나왔었던 구간 이 구간을 깬다? 그러면 추세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손절하는 게 맞다고 보고 일단 이 정도 가격대를 지켜주면 괜찮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치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죠. 손절 라인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도 내려오거나 또는 반대로 구름대 위에서 지켜주는 모습이 나온다 돌려주면서 그럼 그때 들어가도 나쁘지 않겠죠. 삼원강제는 여전히 크게 보더라도 차트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 들어올리는 매집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성우하이텍 제주은행처럼 0, 차 흔들어주고 여기서 다시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바로 가면 이렇게 올라갈 거고 내려온다면 내려왔다가 이렇게 모아주면서 올라갈 것 같다는 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으로 SGNG SGNG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월, 화에 이미 괜찮은 흐름이 나와서 상승이 꽤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수, 목, 금도 이제 목요일날 어제도 소폭 상승을 했는데 오늘 이제 또 갑자기 이 정도까지 밀어냈다가 올라오는 그림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손절 라인으로 제시해드린 가격이 이 224일선이고 크게 보면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 지켜줘야 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분봉으로 보면 오늘도 이렇게 장 초반에 갑자기 쑥 밀어내버리죠. 밀어내고 올라와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개미들 손절 나가게 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손절 나가게 하고 버티면서 박스권 세력 방치형으로 마무리, 방치시키면서. 그래서 SGN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매집봉 2개 이후에 그냥 박스권 매물 소화하는 과정으로 좀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위로 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흐름이 나왔었던 게 화성밸브였던 것 같은데, 화성밸브가 이렇게 매집봉을 띄우고 옆으로 박스권 매물 소화를 거치죠. 매물 소화를 거치고 슈팅. 그리고 또 매물 소화하고 있는 것 같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SGNG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가능성도 있지만 이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괜찮게 올라가는 그림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러면 이 손절 라인 여기 잡고 이어지는 동안에도 추가 매수로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가도 괜찮겠죠. 대신 여기를 이탈하면 잘라야겠죠. 그러면 여기를 이탈하거나 추세 저점 올려주는 추세 하단을 이탈하거나 이걸 봐야 될 것 같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방성기 같은 경우에도 저번 주 금요일 날 종가가 이제 이 가격인데, 보시면 월, 화, 수, 목. 월요일 날도 종가 기준 1.7% 오르고, 화요일도 종가 기준으로 0.3% 오르고, 수요일도 종가 기준 1.6%, 목요일도 종가 기준 1%. 이미 월, 화, 수, 목 상승이 나오고 오늘만 좀 소폭 하락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동방성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크게 봤을 때 이런 고점, 저점 낮은 하락 추세 돌파했다. 이렇게 밀어냈다가 쑥 올라와 버리죠. 이날 5%대까지 밀었다. 그러면서 하락하던 추세를 돌파하고 지지받고 양봉이 나왔길래 제가 제시를 해드린 건데, 지금 위치도 나쁘지 않죠. 오히려 지금 위치는 단기적으로 지지 저항이 나왔던 구간 보면 여기 이렇게 저항 나왔었고, 이때도 지금 지지 나오고 있고,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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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 3,170원 정도, 이 정도 라인만 이탈하지 않으면 저는 올라갈 그림에 좀 더 보고 있다는 거. 앞에 매집봉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좀 더 수월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내려오면 당연히 잘라야겠죠. 이탈하면 일단 여기까지 내려갈 가능성. 111선, 224선 모여있죠. 그리고 크게 보면 마찬가지로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가 다 있죠. 이런 추세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내려오면 내려오더라도 이 추세는 지켜줘야겠죠. 그래서 동방성기도 지금 조선 관련된 종목들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바닥을 여기서 지켜주면서 매집을 한 걸로 봐서는 개미들의 물량을 이 구간에서 받으면서 이 구간이 약간 바닥권으로 모아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상신전자 이 구간처럼. 그래서 동방성기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내려올 가능성도 있지만 손절 라인만 잡고 매매를 하신다면 나쁘지 않은 결과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주간 등락을 좀 보면 DTNC도 주봉상 보면 상승이 2.3% 정도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큰 상승이 아니었고, 지금 종가 기준으로 일단 많이 밀렸기 때문에 지금 종가 기준으로 10% 정도 하락이 나왔고, 신진 SM도 지금 1.7% 종가 기준으로 1.7% 하락 상태고, 삼원강제는 이번 주 초반에 좀 올라서 4.4% 상승 나왔고, SGNG도 월화 흐름이 괜찮게 나와서 8%나 올려줬죠. 이번 주 솔직히 말하면 관심 종목들 다 크게 눈에 띄게 상승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두 종목 손절, 세 종목 정도는 솔직히 신진 SM도 손절도 아니죠. DTNC는 손절하거나 추가 매수할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손절하지 않았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삼원강제나 SGNG, 동방성기도 짧게 보더라도 세 종목 정도 다 3%씩은 다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방망이 짧게 가져간다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 보실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상신전자랑 솔레타 좀 볼 건데, 상신전자 이제 제 유튜브에 아이콘 같은 종목이죠. 상신전자. 상신전자 같은 경우에 제가 6,500원에 10회 전량 매도를 했었다고 말씀드렸던 가격이 이때였던 것 같거든요. 6월 9일. 이 캔들.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거든요. 이때 종가까지 밀어내는 모습 보고 던졌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반등을 했었습니다. 반등을 했었는데 반등을 했지만 다시 내리꽂으면서 반등했다 또 내리꽂고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면서 결국에 지금
5,100원대까지 밀렸거든요. 근데 제가 6월 9일날 팔았을 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날 팔았을 때 저는 6,000원까지 내려오면 받을 생각이 있다. 6,000원까지 내려오면 받을 생각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6,000원 구간이 딱 보시면 이 윗꼬리 라인이거든요. 이 구간. 여기 이렇게 윗꼬리 나왔었던 가격대거든요. 6,000원이. 그래서 저는 이 구간 내려오면 받을 생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여기를 조금 지나니까 바로 깨버리죠. 이 가격대를. 근데 제가 왜 내려왔는데 안 받았냐? 내려왔는데 왜 안 받았냐? 여기서 5일 평균 이동 평균선이 골든 크로스 나면서 캔들 자체가 올라가면 그때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보시면 6,000원 한 100원대 볼게요. 6,000원대. 이렇게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데 옆으로 가면서 5일 이동 평균선만 탔어도 괜찮은데 깨고 내려가 버리죠. 깨고 계속 내려가는 그림이 나오죠. 결국에 6,000원대를. 그러면서 이때도 지지받다가 5일선 위로 올라왔었는데 윗구리가 달리죠. 그럼 안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적어도 들어가는 구간은 어 이런 식으로 양봉이 섰을 때, 양봉이 좀 괜찮게 섰을 때 들어가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애매하게 구름대에 걸쳐 있었죠. 야 이거 설마 이거 6,000원 6,000원이 여기였는데 6,000원 깨고 내려가나? 야 이거 반등 안 나오고 린드버나샤처럼 계속 빠지나? 생각을 했는데 결국 결과론적으로는 계속 빠지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6,000원이 깨지면 한 5,000 5,000 5,500원 5,500원 정도에서도 받아보려고 했었습니다. 5,500원. 근데 5,500원도 받아보려고 했는데 이때도 지켜주고 이날 보시면 이번 주 화요일이죠. 괜찮은 흐름 나왔죠. 그럼 이게 다시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나 여기서 버텨주는 그림이 나왔어야 되는데 바로 깨고 내려가죠. 심지어 여러분 지금 상신전자 페라이트 때문에 올랐죠. 페라이트 대장주 삼화전자 화요일날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상한가 그 이후에도 슈팅. 오히려 이 삼화전자는 제가 추세를 그려놓긴 했는데 이 수렴하던 추세를 뚫고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려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죠. 물론 여기서 뒷폭탄으로 올리고 다시 빠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반등다운 반등이 나왔어요. 화요일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신전자는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죠. 세력들이 방치를 시키고 있죠. 그러면서 결국에 장기동 평균선 라인까지 내려왔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제가 이 6,500원대 던지길 잘한 것 같죠. 물론 저도 이런 가격대에서 팔지 못해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추가 하락 염두해서 일단 던지자 해서 던졌던 건데 결과론적으로 일단 이렇게 하락이 나왔고 크게 보면 지금 내려와 있는 구간이 112선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럼 여기서 약간 대드기법이라고 해서 하락하면서 반등이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양지사처럼 네, 2평에 닿으면 이렇게 반등하는 죽다가 하락하다가 2평에 닿으면 반등 2평에 닿으면 반등 2평에 닿으면 반등 하나씩 반등이 약간 나왔던 이 케이스인데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긴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상신전자도 그럼 혹시나 나 그러면 112선 손절 잡고 매매해보겠다 싶으신 분들 들어가도 나쁘지 않겠죠.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반등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것도 또 깨고 좀 계속 내려간다. 그럼 장기평 모여있는 구간까지 일단 기다리는 게 낫겠죠. 그럼 오히려 이 구간까지 내려온다. 설마 이거 4,000원대 내려온다? 그러면 다시 모아가기 괜찮은 가격도 나올 것 같거든요. 물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다시 이파 나오는데. 그럼 결국에 상신전자 린드마시아랑 파동이 좀 다른 걸로 봤는데 이렇게 그냥 올라가는 걸로 예상을 했는데 빠지는 거 보니까 상신전자처럼 조금 더 눌렀다가 갈 것 같거든요. 물론 이 111선에서 반등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럼 만약에 상신전자가 주봉상 지금 계속 빠지고 있죠. 주봉상 지금 1, 2, 3, 4, 5, 6, 7주 연속 빠지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엘리어트 1파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 눌러주는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죠. 여기서 뭐 바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내려와서 이렇게 모았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구간을 다 버티실 수가 있다. 기간적으로 난 여유롭다. 싶으신 분들은 상신전자 저는 모아가도 지금 나쁘지 않은 가격대라 보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지금 가격대에서 설마 설마 하는데 이 아래 이 급락 나왔을 때 여기서 1년을 보냈거든요. 이 가격대까지 깨고 내려갈까 싶거든요, 저는. 물론 깰 수도 있지만. 그래서 뭐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 모아가고 이탈하면 자르거나 아니면 아니다. 나는 계속 모으겠다 싶으신 분들은 3차까지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지금 위치 4,500원대. 네, 이 정도 가격대에 한 번 더.
그리고 설마 여기까지 내려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세력이 돈과 거래량을 써서 들어 올렸는데 다시 바닥권까지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 마지노선이 한 요 정도 되지 않을까 보거든요. 4,500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는데, 바로 올라가 줄지, 시간을 좀 끌면서 오래 걸릴지. 뭐 셀바스에 솔트룩스였나? 셀바스 AI. 셀바스 AI 보시면 이것도 결과론적인 건데, 이때 이렇게 엘리어트 1파가 나오고, 이 기간이 21년 4월부터 11월, 거의 7개월 되죠. 7개월 이후에 이렇게 2파가 나온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또 눌러주고 얼마가 지났나요? 2021년, 22년 1월에서 24년 1년, 여기서 또 1년을 밀어내고 이렇게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상신전자, 린드만 아시아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모아갈 기다릴 수 있다, 난 기다릴 여유가 있다 싶으신 분들은 모아가시기에 나쁘지 않은 가격대라고 보고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진짜 더 빠지면 저도 4,400원대는 속는 셈 치고 받아와도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다산 솔레타 볼게요. 다산 솔레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한 250만원치. 근데 너무 빠지고 슈팅이 이때 코로나 이후에 눌러주는 그림 나오면서 매집봉 뜨길래, 야, 이거 조금 버티면 올라가겠다 싶어서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 막 1,900원대까지 내려왔었죠. 그래서 제가 던졌던 구간이 요 가격대였던 것 같거든요. 요때 본전쯤에 요때 던졌었어요. 올해 초죠. 올해 초 맞나? 네, 요때쯤에 제가 던졌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최근에 갑자기 전에 왔던 거래량이 들어오죠. 전에 거래량이 많이 있었지만 그거에 엄청난 배로 나오는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위아래로 굉장히 지저분하게 움직이죠. 강하게 들어올리고 강하게 밀어내고, 강하게 들어올리고 강하게 밀어내고, 강하게 들어올리고 강하게 밀어내고, 반등했다가 또 강하게 죽어버리고, 엄청나게 지금 무빙을 크게 주고 있는데, 주봉으로 보면 이런 느낌이죠, 여러분. 장대양봉, 장대음봉, 장대양봉, 장대음봉. 이번 주에만 여러분 24%, 28%를 밀어내는 거 보이시죠? 근데 제가 이 다산 솔레이타 저도 진입해볼까 했었는데, 제가 진입하고자 싶었던 가격은 원래 2,900원이었습니다. 2,900원. 2,900원이 왜냐면 이때 이렇게 저항이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지지저항이 최근에 그리고 많이 못 올라갔었던 구간이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밀어놨다가 다시 슈팅 나오길래, 야, 이거 2,900원 오면, 야, 이 가격대 오면 받아봐야겠지 하고 이때 기다렸는데, 이때 못 샀는데 이렇게 슈팅 나오더라고. 살걸. 근데 다시 이렇게 죽어버리죠. 저는 2,900원을 타점으로 봤는데 이걸 이렇게 빼버리죠. 그래서 지금 무슨 악재가 있나 봤어요. 기사를 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전환사채 러시. 코스닥 상장사 솔레타가 전환사채 전환 청구가 이어지고 있다. 전환가를 밑돌던 주가가 최근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아직 전환되지 않은 사채가 현재 시가총액의 60%에 해당할 정도로 대규모라 오버행 이슈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다. 아직 300억이나 남았다고 하죠. 솔레타 시총 볼게요. 솔레타 시총 500억인데 아직 300억이 남아있다는 거죠. 300억. 지금 이런 걸 악재로 지금 밀어낸 것 같거든요. 세력이.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내용을 좀 볼게요. 금융감독원 뭐 공시에 따르면 솔레타는 8억, 뭐 20억 전환 청구됐다 공시했다. 따라서 93만 8천 주가 상장될 예정이다. 발행 주식 총수의 5%나 해당하는 큰 물량이죠. 적지 않은 물량이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어, 전환 청구권 행사가 뭐냐? 투자자들이 이제 회사에 투자를 하면서, 회사는 사채를 발행하죠. 투자자들한테. 사채를 발행합니다. 투자자들한테. 그러면 투자자들이 사채를 사주겠죠. 근데 이게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게 있는데, 이걸 전환사채라고 하는 겁니다. 사채 다 가지고 있는데 너 이거, 내가 갖고 있는 가격이, 내가 이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격이 만약에 2,500원이다. 근데 2,500원 아래면 주가가
주가가 2,500원 아래면 바꿀 이유가 없겠죠. 왜냐면 바꾸면 손해니까. 주식으로 바꾸면 손해니까. 근데 지금 이 만약에 2,500원이라고 했을 때 지금 주가가 최근에 엄청나게 올라왔었죠. 3,000원, 4,000원대까지 갔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전환사채 갖고 있던 전환사채 보유자들이 전환 청구권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사채가 주식으로 바뀌면서 상장을 하게 됩니다. 상장을 하게 되면 유동 주식 수가 늘어나겠죠. 발행 주식 총수도 늘어나고, 그러면 시장에 물량이 더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시장에 이 유동 주식이나 이 발행 주식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력들이 이 물량을 그냥 분채로 주가를 올리고 싶을까요? 발행 주식이나 유동 주식이 늘어나면 세력들이 갖고 있는 주식보다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력들이 갖고 있는 주식보다 많으면 쉽게 올릴 수가 없겠죠. 세력이 물량을 꽉 쥐고 있어야 자기네들이 이제 자전거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발행 주식이나 유동 주식이 늘어나면 세력들이 갖고 있는 주식보다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단타나 뭐 스윙으로 들어오는 다른 세력들이 있거나 뭐 엄청나게 큰 자금을 써서 매수나 매도하는 세력들이 있으면 주식을 쉽게 주가를 못 끌어올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을 해결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량을 또 해결하려면 또 윗꼬리 매집봉 이런 식으로 흔드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기간적으로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산 솔레타 같은 경우에. 근데 만약에 필요 없다, 그냥 뭐 점상으로 보내겠다, 나 다 그냥 보내버리겠다 하시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이러한 이슈가 있다는 거. 그러면 오히려 보시면 전환가 2,485원이었다고 하죠. 이 아래 있을 때는 주식으로 바꿀 필요가 없죠. 근데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니까 행사를 해서 바꾸는 겁니다. 주가로. 만기 이자를 받는 대신 전환을 선택했다. 그럼 이제 2,800원, 3,200원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죠.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게 주가가 오를 경우에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죠. 300억이나 남았기 때문에. 지금 시총이 500억인데 300억이 더 남았다고 하죠. 그러면 혹시나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언젠가 올라가기야 하겠지만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저도 야, 이거 2,900원을 타점으로 보고 있었는데, 야, 이걸 이렇게 밀어낸다고? 오히려 저도 샀으면 손절 나갈 뻔했죠. 손절 나가거나 샀으면 벌써 마이너스 10% 이상이죠. 그러면서 지금 또 신기한 게 이 저점 추세가 만들어졌다는 거. 그럼 이 추세를 일단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봐야겠죠. 그래서 솔레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진짜 거래량 없이 시간을 엄청 오래 끌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거래량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약간 이렇게 올라갈 그림을 보고 있는데 얼마나 더 흔들지 모르겠어요. 저도 주봉으로 보더라도 장대 양봉 음봉 장대 양봉 음봉 이렇게 꽂고 있기 때문에 월봉으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장대 양봉 장대 음봉. 근데 보시면 아직 7월달 끝나지 않았지만 거래량이 절반도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솔레타 같은 경우에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지금 바닥권이 한 요 정도로 돼 보이는데 2,100원대, 1,900원, 2,000원대 요 라인까지 다시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걸 또 염두를 하셔야 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러한 이슈가 있는 걸 여러분들한테 또 좀 어느 정도 알려드리고 싶기도 해서 저도 공부하고 저도 오늘 찾아봤습니다. 야, 이게 얼마나 큰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안 좋은 거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나. 저도 좀 찾아봤었고 이러한 이슈가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선물 흐름 같은 경우에 나스닥 약간 보합권이고 지금 S&P 500도 보합권의 흐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 또 7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예비치 발표가 있고 은행주들 실적 발표 있죠. 블랙록, JP모건 수출입 물가지수도 있다고 하고 이런 이슈가 오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저 다음 주에는 지금 검색기는 아직 안 돌려봤는데 이 정도 종목들 지금 관심 종목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검색기도 한번 돌려보고 그 중에서 좀 선별해서 5개 정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좀 길어졌는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